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쏟아져 나오는 뉴스 중에서 뭘 봐야 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뉴스를 봐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봐야 할 뉴스를 보여드리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볼 뉴스는요,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러시아,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거기에 있어서 전쟁을 한다 안 한다, 미국이 너무 설레발을 친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해소가 됐다고 하죠. 훈련을 마친 러시아 병력 크림반도에서 철수가 되면서 나름 이제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건 뭡니까? 러시아가 철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대치는 계속 하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한 어떤 협상이라던가 계약 관계, 그리고 어떤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런 분위기는 유지가 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잃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다 보니까 증시가 반등이 나오나 싶은데, 결국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미국 도매 물가 이거 뭡니까? 10%에 육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PPI죠. PPI가 전년비 해가지고 9.7%나 급등 나오다 보니까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너무 심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연 7회 금리 인상론이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거예요. 연 7회면 얼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0.25%씩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연 7회면은 1.7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 이상의 금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 이상의 금리면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요, 기준금리가 거의 한 3%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까지 올라오게 된다 했을 때요, 아무래도 변동금리 하신 분들은 조금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는데, 변동금리 하신 분들의 이자는 제 예상으로는 한 10%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대출을 받으려고, 신규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주택담보대출 한 4%에서 한 6% 사이대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상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찌됐든 그런 리스크가 생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증시에 있는 돈들도, 야, 이거 지금 주식에 투자할 때가 맞는 건가?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돈을 내려면은 주식에 물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약간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관점으로 가게 되고,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얼마나 올린다는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니? 그러면 미국에 투자해야지. 야, 미국으로 옮기자 하면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역시나 침체된 느낌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세계 확진자가 38%가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뒤늦게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추세가 유럽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늘어나고, 이게 지금 반복을 해서 세 번째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도 지금 10만 명을 돌파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오미크론이 위중증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거잖아요. 증상도 사실은 크게 지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감기처럼 지나간다, 그 말은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많아지고 항체만 많이 생긴 상태에서 생존을 하게 된다면, 위중증이 없어지게 된다면 결국 항체가 많아졌으니 면역력이 좋아졌고 집단 감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부 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24시간 영업,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오케이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바램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고 분석인데요, 한 7월에서 9월 정도면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에 가까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경기 재개 관련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어떤 변이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냅다 달려가긴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다가 한번 내려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정배열 초입구라든지 조금 비싼 가격에 사지만 올라갈 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자산시장에서는요, 지금 혼란이 굉장히 많죠. 리오프닝 정말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우크라이나에
투자에 대한 문제, 금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현금 보유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도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전에 나왔던 채권들이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도 약간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라 가지고 역시나 현금 보유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개미들이 늘리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늘리신 현금 비중을 늘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꽤나 많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조회수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주식 투자자가 1000만인데 얼마나 현금화 했겠습니까? 개미들은 현금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큰 손들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못하는 개미들 따라하기보다는 큰 손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뉴스들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아직도 반등이 좀 나갈 기미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조금 더 침체기,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 하방이 좀 열려 있으니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뉴스창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